왜 어떤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는데도 마지막엔 자식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날까요? 왜 평생 희생하며 키워놓고도 자식의 말 한마디에 숨을 삼키며 참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솔직해야 하고 자식에게 모두 털어놓아야 한다.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나 세상의 진실은 다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판단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고통까지 내어놓는 순간 자식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자식을 위해 숨겨야 할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 부모가 끝까지 품고 있어야 할 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정약용이 자식에게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부모는 말 한 줄 없이도 마지막까지 존경받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부모의 진실이 항상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이 자식을 무너뜨립니다. 울부짖는 고통을 다 말하지 않고, 가난한 현실을 다 보여주지 않고, 억울한 인생을 다 털어놓지 않는 이유는 감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강한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상처받은 부모보다 버티는 부모를 더 따르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버틸 수 있다 믿어야 자식도 버틸 수 있다. 부모가 흐트러지는 날, 자식은 세상을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자식을 위해 감춰야 할 5가지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가난의 끝을 보여주지 말 것. 둘째, 부부 갈등을 털어놓지 말 것. 셋째, 형제에 대한 원망을 들려주지 말 것. 넷째, 병의 깊이를 자세히 말하지 말 것. 다섯째, 자식에게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지 말 것. 이 5가지를 숨기는 부모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식을 지키는 부모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랑은 더 말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천천히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번째 이야기에서 왜 있는 그대로 말하는 솔직함이 자식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게 만드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모가 솔직한 것이 언제나 옳은 줄 알았습니다. 억울했던 세월, 참아왔던 눈물, 속으로 삼켰던 고통까지 자식에게 털어놓으면 자식이 더 잘 이해하고 효심을 더 다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의 진짜 고통을 들은 자식은 효도를 다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나는 내 인생보다 부모의 인생을 먼저 책임져야 하는가? 사랑으로 털어놓은 고백이 부담으로 돌아오고 진실로 보여준 눈물이 결국 거리감을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멀어집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보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기댈 것인가?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는가? 부모가 강한 모습일 때는 자식이 마음껏 흔들려도 되지만 부모가 흔들리는 모습일 때는 자식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모습에서 신뢰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남기며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가 울면 자식도 울지만 부모가 버티면 자식은 일어선다. 부모의 눈물은 마음을 열지만 부모의 침묵은 길을 연다.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정도는 보여줘도 되지 않겠나? 하지만 사랑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부분을 끝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난을 이유로 세상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무너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병 때문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병 속에서 삶을 놓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숨겨야 할 진실은 거짓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가난해도 괜찮다. 힘들어도 괜찮다. 나는 끝까지 내 몫을 살아내겠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평생의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려 했는가? 아니면 끝까지 기댈 수 있는 부모로 남으려 했는가?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왜 지나친 진실이 자식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부모가 감춰야 할 첫 번째 진실, 가난의 끝에 대해 풀어가겠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의 끝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짊어지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 자식이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살겠지.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잔인한가? 나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부모마저 무너지는데 나는 무엇으로 버티나? 가난을 말한다고 자식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강해지는 순간은 가난 속에서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식에게 세상의 추위를 보여주되 부모의 체온까지 아끼게 하지는 말라. 가난은 가르침이 되지만 절망은 짐이 된다. 부모가 나는 이만큼 힘들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떠받쳐야 하는가? 내 살보다 부모의 삶이 먼저인가? 그때부터 효도는 다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난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난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말만은 끝까지 감춰야 합니다. 자식이 물려받아야 할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버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부모의 고백입니다. 나는 평생 실패만 했다. 내 인생은 결국 이 모양이다. 이 말은 자식의 마음에 이런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나도 결국 실패하게 될까? 진정한 사랑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감추는 것입니다. 힘들다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끝이다. 이 한마디는 자식의 희망까지 꺼뜨립니다. 부모가 숨겨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침묵 하나가 자식에게는 평생을 버틸 수 있는 연습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받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끝까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정신적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갑니다. 왜 부모의 솔직한 고백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부부 갈등을 자식에게 털어놓는 순간인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진실. 그것은 부부 갈등의 깊이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싸우는 건 아이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결혼도 현실이라는 걸 배우지.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받아들여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부모의 다툼은 단지 싸움이 아니라 자식에게는 세계의 균열이 됩니다. 어릴수록 자식은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표정으로 배우고, 공기의 온도로 배우고, 집안의 무게로 배웁니다. 말하지 않아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기억되고, 뒤돌아보지 않는 걸음이 가슴에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란 천하의 시작이며 천하의 무너짐 또한 부부에서 시작된다. 부부가 흩어지면 자식의 마음은 둘로 찢어지고 갈 곳이 없게 된다. 자식 앞에서 부모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는 순간 자식은 효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편을 선택해야 하는 고통에 빠집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옳은가? 나는 어느 쪽을 위로해야 하는가? 부모에게 충실할수록 다른 한쪽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 자식은 부모 모두에게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짐을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다툼은 부모의 몫으로 남겨야 하고 자식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관계는 부모의 문제이지 자식이 해결하거나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든 감정을 보여주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를 심판자 혹은 중재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가장 오래 남는 상처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다투는 모습을 보며 사랑은 결국 싸움이 된다고 믿고 결혼은 고통이라고 배웁니다. 이것이 말이 아닌 공기로 남은 교육입니다. 부부가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싸움을 자식의 가슴에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마음에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간에 둘 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숨겨야 할 두 번째 진실. 나는 배우자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 이 말은 자식에게 나는 너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갑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 형제와 친척에 대한 원망을 왜 자식에게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지 끝까지 품어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털어놓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진실은 형제나 친척에 대한 원망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서러움, 내가 겪은 배신, 이것만큼은 네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자식에게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짐이 됩니다. 부모가 형제에게 당한 서러움을 말하는 순간 자식은 단순히 사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족도 언젠가 이렇게 흩어질 수 있다. 사람은 듣는 말을 넘어서 그 말이 암시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부모의 분노 속에서 자식은 피보다 깊은 불신을 배우게 됩니다. 형제를 향한 원망은 부모에게는 상처지만 자식에게는 유산이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저렇게 상처받았다면 나도 언젠가 당할 수 있다. 결국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자식은 인간관계 전체를 조심과 경계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에 대한 분노를 끝내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분노는 흘려보내면 하루지만 글로 남기면 평생이다. 마음에 빚은 자식에게 갚게 하지 말라. 부모가 친족에게 가진 원망을 말하는 순간 자식의 눈빛은 바뀝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부모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믿을 사람이 없었구나. 이 깨달음은 슬픔이 아니라 막막함을 남깁니다. 부모의 서러움을 안다고 자식이 더 깊이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서러움을 두려워해 마음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처 주면 우리 부모도 저렇게 나를 원망할까?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형제나 친척에 대한 원망은 품고 떠나야 합니다. 자식의 마음에 그 감정을 남기면 자식은 혈연을 믿지 못하고 세상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야 할 것은 불신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자 했던 마음입니다. 비록 원망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 말이야말로 자식이 평생 따라가야 할 기준입니다. 부모가 숨겨야 할 세 번째 진실. 나는 사람 때문에 무너졌다는 고백. 이것은 자식에게 너도 언젠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림자를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갑니다. 부모가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 것. 병의 깊이와 삶의 포기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숨겨야 할 네 번째 진실은 병의 깊이와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 몸으로 무엇을 더 하겠느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이 고백은 동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부모가 삶을 내려놓는 순간 자식은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세상을 버틸 이유, 그리고 기댈 마지막 기둥. 사람은 죽음보다 부모가 희망을 놓는 모습을 더 무서워합니다. 부모가 병에 걸린 것은 견디지만 병 때문에 마음까지 멈춘 모습을 볼 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기댈 수 있는가? 나도 언젠가 이렇게 무너질까? 정약용은 병 중에도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몸은 쇠하나 뜻은 꺾이지 않는다. 살아있음이 고통일지라도 살아있음으로 의미가 있다. 너는 나의 몸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보아라. 이 한 문장은 병실의 침묵보다 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은 끝까지 버티는 법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병의 깊이를 절대 모두 보여주지 말라는 말은 자식에게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넘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병을 알고 눈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하면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변합니다. 부모가 약해진 모습을 보이는 건 괜찮지만 마음을 내려놓은 모습만은 끝까지 감춰야 합니다. 이때 자식은 이렇게 배웁니다. 부모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많은 부모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기대도 없다. 그러나 이 말만큼은 자식에게 절대 들려줘서는 안 됩니다. 기대를 받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를 통해 자식은 버팁니다. 부모가 떠난 뒤 자식이 오래 기억하는 것은 의사가 들려준 병명의 무거움이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지녔던 희미한 미소 한 줄입니다. 그 미소는 고통이 아니라 소리 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숨겨야 할 네 번째 진실. 나는 삶을 놓았다는 말. 이 말은 자식에게 너도 언젠가 끝낼 것이라는 허락이 됩니다. 그것만은 남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다섯 번째 진실로 넘어갑니다. 가장 많은 부모가 잘못 말하는 한 문장. 나는 너만 믿고 산다. 이 말이 왜 자식의 숨을 끊어버리는 말이 되는지 끝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남겨서는 안 되는 마지막 진실.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너만 믿고 산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만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사람은 사랑에는 감동하지만 기대에는 짓눌립니다. 부모가 기대를 말하는 순간 자식은 감동하지 않고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는 감사로 갚을 수 없고 종종 죄책감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 말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믿게 만들어라. 부모의 기대는 무겁고 부모의 신뢰는 가볍다. 신뢰는 걸어가는 길이고 기대는 떠미는 힘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네가 아니어도 내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 너도 나 없어도 내 삶을 살아라. 필요할 땐 돌아오되 짐지지 말고 오너라. 이 한 문장은 사랑을 지키되 짐은 건네지 않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평생 가지는 마음은 고마움이지 부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너만 믿는다고 말하면 자식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의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자신의 고통을 감춥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를 위해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너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니 너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텼으니 너도 버티라는 가르침. 이것이 자식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유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부모는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말을 끝내 삼키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사랑의 깊이를 압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5가지 진실은 거짓을 말하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침묵입니다. 가난을 모두 보여주지 않고 갈등을 모두 털어놓지 않고 원망을 남기지 않고 절망을 넘기지 않고 기대라는 짐을 지우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부모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한 당신. 당신은 이미 말보다 마음을 남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을 남기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에게 이 한마디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나는 네가 살아가는 길을 끝까지 믿겠다. 하지만 나를 짊어지지는 마라. 그 말 한 줄이면 당신의 사랑은 평생 자식 곁에서 짐이 아니라 등이 되어 남을 것입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